그 순간 검정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철퍽? 작은 몸이 차가운 물에 빠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직 1살이 채 안 된 어린 강아지가 어른들도 위험한 그 급류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안 돼. 검정아, 안 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검정이는 이미 제게 헤엄쳐 오고 있었어요. 검정이가 물살과 싸우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검정이 이야기. 여러분, 제가 검정이를 만나기 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전라남도 장흥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고 벽시계만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려주죠. 또 잠이 안 오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부엌에 가서 미숫가루 한 그릇을 타먹는 게 아침 식사의 전부였어요. 예전에는 남편 것까지 2그릇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하나면 충분했죠. 아니, 하나도 때로는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습관적으로 빈 공간에 말을 걸었어요.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일이 없었거든요. 집 뒤편 작은 텃밭이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 몇 포기 키우는 소박한 공간이지만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잘 자라거라 하고 말을 거는 게 하루의 전부였죠. 마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어르신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가셨거든요. 한때 20여 가구가 살던 마을에 이제는 저를 포함해 8가구만 남았어요.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 민수한테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요즘 사업이 바빠서. 항상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서둘러 끝내는 아들이 야속했지만 그래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런 외로운 나날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게 천사 같은 선물을 보내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혼자 먹을 라면을 사러 마을 상점에 나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펼치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데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끙끙. 비소리에 묻힐 뻔한 약한 소리였어요. 뭐지? 싶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더니 정류장 벤치 아래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생후 2달 정도 되어 보이는 갈색과 검은색 털의 아주 작은 아이였어요. 어머, 이 작은 게 왜 여기에? 저도 모르게 우산을 벤치에 기대두고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건 잊어버렸어요. 강아지는 저를 보고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기력조차 없어 보였거든요. 비에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서 더욱 작고 불쌍해 보였어요. 누가 너를 여기 버렸니?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진짜 대화였거든요. 강아지가 제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드는데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도 혼자구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중얼거리며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젖은 털에서 냄새가 났지만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손바닥에 전해져 왔어요. 마치 제 심장과 함께 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뭔가 운명 같은 걸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마루에 헌수건을 깔고 강아지를 눕혔어요. 작은 생명체가 여전히 떨고 있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몸부터 말려야지. 부드러운 수건으로 강아지의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돌본다는 느낌을 잊고 있었는데 이 작은 생명체를 보살피는 게 이상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강아지가 제 손길에 점점 안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떨림이 멈추고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배고프지?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강아지용 사료는 당연히 없고 우유와 삶은 달걀이 전부였어요. 우유를 조금 데워서 작은 그릇에 담아줬더니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곧 작은 혀로 핥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허겁지겁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웃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 작은 생명체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주고 있었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 제 목소리가 한없이 다정해졌어요. 강아지가 우유를 다 마시고 저를 올려다보더니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강아지를 위해 마루에 담요를 깔아줬어요. 여기서 자거라. 춥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강아지가 작은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끙끙. 마치 혼자 두지 말아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혼자 자는 게 무서웠어요. 5년간 혼자 지낸 밤들이 얼마나 길고 적막했는지. 그래, 우리 같이 자자. 강아지를 안방으로 데려왔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강아지의 작은 숨소리가 자장가가 되어줬거든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안도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강아지의 작은 숨소리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깼을 때의 그 기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잘 잤니? 제가 말을 걸자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이름을 제대로 지어줘야겠구나.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털색을 보니까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어요. 검정이라고 하자. 검은 털이 예쁘고 너는 내게 온 진짜 복이니까. 검정아. 제가 이름을 부르니까 강아지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검정이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검정이와 인사를 나눴어요. 검정아,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제 목소리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넘쳤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함께 텃밭으로 나갔어요. 검정아, 이 상추 잘 자라고 있지? 이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검정이는 저를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혼잣말이 아닌 진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검정이가 말로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꼬리를 흔들거나 고개를 갸웃하거나 짧게 짖는 걸로 충분히 소통이 됐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상점 김씨 아주머니가 순이민의 할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 강아지 덕분인가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검정이가 와서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체부 박씨 아저씨도 강아지 한 마리가 와서 할머니가 완전히 젊어지셨네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로 제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났거든요. 검정이는 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자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하고 초라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털에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안정감과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검정이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혈압이 급작스럽게 올라간 것 같았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검정이가 제 이상을 즉시 눈치챘어요. 평소와 다른 제 상태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컹컹컹. 검정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급한 짖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마치 누군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검정이의 필사적인 짖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 조용한 검정이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옆집 박영수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왔어요. 수님이네, 무슨 일이야? 검정이가 왜 이렇게 짖어? 영수 형님, 갑자기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저를 병원에 모셔다 줬어요. 다행히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었지만 자칫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어요. 검정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병원에서 돌아와 검정이를 꼭 안으며 고마워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검정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제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자라는 걸요. 검정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하루는 웃음과 활기로 가득 찼어요. 아침에는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당에서 검정이와 공놀이를 했어요. 검정아, 이리 와. 제가 공을 던지면 검정이가 달려가서 물어와요. 74세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검정이랑 놀아도 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5년간 적막했던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도 준비하고 검정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장난감도 마련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놀아라. 검정이도 아직 어리니까 다치지 않게 해야 해. 검정이도 아이들과 노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가 인사하고 함께 뛰어놀며 즐거워했거든요. 6개월이 지나니까 저는 더 이상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검정이와 함께 일어나고 밤에는 검정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내가 널 구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검정이를 쓰다듬으며 깨달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10월의 쌀쌀한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검정이와 함께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 둘째 아들 민수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민수야. 저는 깜짝 놀라며 달려갔어요. 갑자기 왜 왔니? 연락도 없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내려왔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둡고 초조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검정이가 민수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검정이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민수에게만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검정아, 왜 그러니? 민수 삼촌이잖아. 제가 검정이를 달랬지만 검정이는 여전히 민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민수는 검정이의 반응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는 뭐죠?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1년 전에 길에서 주워온 아이야. 검정이라고 해.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검정이와 민수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 수저든 손이 잠시 멈췄어요. 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어머니가 보험료를 꽤 많이 내시더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그게 무슨 돈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 그거 말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들어준 보험이야. 생명보험이라고 하더라. 얼마나 되는 건데요? 민수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20억이요? 그럼 그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니? 그건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잖니.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생명보험이니까 말이야.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지.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때 줄 유산이야. 아버지가 자식들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넣어준 거거든. 저는 평범한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민수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민수야, 그런 돈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열심히 살아. 엄마는 아직 건강하니까 한참 더 살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검정이는 이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했어요.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경계심으로 가득 찼어요. 동물의 예민한 직감으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민수가 이상했어요. 자꾸 혼자 뭔가 생각에 잠겨 있고 저한테 말을 걸어도 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민수는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주고 마당 정리도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검정이만은 여전히 민수를 경계했어요. 저게가 왜 자꾸 나만 보면 으르렁거리지?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검정이가 원래 낯선 사람한테는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검정이를 감쌌지만 사실 검정이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자꾸 마을 뒤편을 둘러보는 게 이상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니? 라고 물으면 아, 그냥 오랜만에 와보니까 변한 게 많네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저한테 제안했어요.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하러 가요. 마을 뒤편 개울가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거긴 길이 좀 험한데.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어머니랑 둘이 걸어보고 싶어서요.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검정이가 민수의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하며 킁킁거렸어요.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검정이도 같이 가자. 제가 말했어요. 민수가 잠시 주저하더니 네, 그러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오후 3시경 저와 민수 그리고 검정이는 마을 뒤편 개울가로 향했어요. 검정이는 계속 불안해하며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걸었어요. 민수야, 어릴 때 여기서 많이 놀았지? 내 아버지랑 함께 물고기도 잡고. 저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니?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더니 저를 밀쳤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균형을 잃고 개울로 떨어졌어요. 아, 민수야. 제 비명이 적막한 개울가에 울려 퍼졌어요. 차가운 물에 빠진 저는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어요. 민수야, 살려줘. 제발.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74세 몸으로는 찬 물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고 급류에 휩쓸려 더욱 깊은 곳으로 밀려갔어요. 민수야, 왜, 왜 이러는 거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물속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갔어요. 검정아, 도망가. 혼자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검정이를 걱정했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물속에서 점점 가라앉아 가고 있을 때 검정이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순간 개울가에 우렁찬 짖음이 울려 퍼졌어요. 컹컹컹. 검정이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짖음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물속에서 희미하게 검정이를 봤어요. 제 작은 강아지가 개울 가장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무너져도 저를 구하겠다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검정아, 안 돼. 위험해. 제가 간신히 소리쳤지만 검정이는 이미 결심한 듯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검정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철퍽? 작은 몸이 차가운 물에 빠지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직 한 살이 채 안 된 어린 강아지가 어른 사람도 위험한 그 급류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안 돼. 검정아, 안 돼.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하지만 검정이는 이미 제게 헤엄쳐 오고 있었어요. 검정이가 물살과 싸우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작은 다리로 필사적으로 물을 헤치며 거센 물살에 떠밀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향해 오는 모습이, 물이 검정이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작은 몸이 물살에 휩쓸려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검정아, 그만해. 나는 괜찮으니까 그만해. 저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검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검정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기력이 거의 떨어진 상태였어요. 찬물이 제 옷을 무겁게 만들었고 74세의 몸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때 검정이가 제 옷자락을 입에 물었어요. 작은 이빨로 제 카디건을 꽉 물고 물가 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거웠어요. 검정이의 작은 몸으로는 어른 사람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검정이가 힘을 주며 저를 끌어당겼지만 번번이 물살에 밀려났어요. 검정아, 그만해. 너만이라도 살아야 해.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검정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검정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였어요. 검정이가 이번에는 제 팔을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저를 물가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검정이의 작은 몸이 온통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온 힘을 다 쏟아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검정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검정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구하려 하고 있다는 거요.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검정아,
내 사랑하는 검정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검정이는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물이 코로 들어가 숨이 막혀도 작은 몸이 한계에 다다라도 절대 저를 놓지 않았어요. 드디어 검정이가 저를 얕은 물가까지 끌고 왔어요. 하지만 검정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작은 폐에 물이 많이 들어갔는지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어요. 검정아, 괜찮니? 저는 간신히 물가에 기대어 앉으며 검정이를 안았어요. 검정이의 작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검정이는 제 품에 안기면서도 계속 개울 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다시 위험해질까봐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괜찮아, 검정아. 이제 괜찮아. 내가 구해줬어. 저는 검정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검정이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안전해서 다행이에요라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검정이의 눈에서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였어요. 너무 많은 힘을 쏟았던 거예요. 작은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말이에요. 그때 검정이의 필사적인 짖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왔어요. 개울가 산책을 하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 할아버지는 물가에서 저를 부축하고 있는 검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수 형님, 검정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도착했어요. 상점 김씨 아주머니, 우체부 박씨 아저씨, 모두 상황을 보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씨 아주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저게가 할머니를 구한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검정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저는 검정이의 상태가 더 걱정됐어요. 검정이가 제 품에서 점점 축 늘어지고 있었거든요. 검정아, 괜찮니? 대답해봐. 저는 검정이를 흔들며 말했어요. 검정이가 간신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 이제 안전하시죠?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 박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도 병원에 가셔야 하고 이게도 수의사한테 데려가야 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검정이도 함께 돌봐줬어요. 하지만 검정이의 작은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검정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검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검정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제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제 손을 작은 혀로 한번 하찼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검정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저를 구해줬다는 거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요. 검정아,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검정이를 안았어요. 하지만 검정이의 눈빛은 후회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할머니를 구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런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 말이에요. 검정이의 필사적인 짖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려왔어요. 개울가 산책을 하던 박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 할아버지는 물가에서 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검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곧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도착했어요. 상점 김씨 아주머니, 우체부 박씨 아저씨,
모두 힘을 합쳐 저를 물에서 끌어올렸어요. 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대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빨리 119에 신고해. 누군가 소리쳤대요. 검정이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제 곁에 누워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대요. 저게가 할머니를 구한 거구나. 마을 사람들이 검정이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탄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저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와 함께 온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 아들이랑 함께 산책 간다고 했는데 김씨 아주머니가 의아해했어요. 맞아, 나도 봤어. 분명 셋이 함께 개울 쪽으로 갔는데 다른 마을 주민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검정이의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저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은 검정이는 작은 몸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탈진해 있었어요. 물속에서 저를 끌어올리느라 검정이의 작은 폐에는 물이 많이 들어갔고 체온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건으로 감싸줬지만 검정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검정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박영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검정이는 저를 태운 구급차를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내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정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저를 구하기 위해 쏟은 모든 힘, 작은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낸 후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검정이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수의사는 이 강아지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건 검정이였어요. 검정이는 어디 있어요? 검정이가 저를 구해줬는데 그때 박영수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수님이네. 검정이가 왜요? 어디 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검정이가 널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검정이가 제 마지막 벗이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검정이는 어디 있어요? 제가 만나야 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검정이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수의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검정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작은 몸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검정이가 저를 구해줬는데 정작 저는 검정이를 구해주지 못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가 나를 밀었어요. 그리고 검정이가 나를 구하려다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 민수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 미수였어요. 민수는 도주하다가 다음날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법정에서 민수는 변명했지만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지만 검정이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이제 알겠다. 민수는 살인 미수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검정이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준비해 줬어요. 집 뒤편 검정이가 좋아하던 텃밭 옆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검정이야, 할머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정말 죽을 뻔했어. 저는 검정이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마을 아이들도 와서 꽃을 놓아줬어요. 검정이 형, 정말 용감했어. 할머니를 구해줘서 고마워. 상점 김씨 아주머니는 검정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라고 말했어요. 검정이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우리 마을의 영웅, 검정이. 할머니를 구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용감한 아이라고 적었어요. 검정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검정이가 없었어요. 텃밭에 나가도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작은 그림자가 없었어요. 검정아, 할머니 많이 외로워. 저는 검정이의 무덤 앞에서 매일 이야기했어요. 내가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저는 검정이가 제게 준 선물을 잊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검정이가 가르쳐 줬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계속 저를 돌봐줬어요. 검정이가 할머니를 지켜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저와 검정이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할머니를 구하고 세상을 떠난 용감한 개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유기견 보호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검정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기자가 저를 인터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검정이는 제게 생명을 2번 줬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에서 구해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검정이의 무덤을 찾아가요. 검정아, 할머니 오늘도 건강해. 내 덕분이야. 검정이의 무덤 옆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계속 꽃을 심어주거든요. 검정아, 너는 떠났지만 내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너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게. 저는 검정이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요. 22장 영원한 사랑. 지금 저는 77세가 되었어요. 검정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검정이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검정이와 함께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검정이가 목숨을 바쳐 제게 준 선물 마이너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마이너스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마을 아이들은 지금도 검정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머니, 검정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라고 조르거든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옛날에 정말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강아지가 있었단다. 그 아이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아 했지. 에필로그 검정이가 남긴 메시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왜 이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지 아시겠어요? 검정이는 비록 제 곁을 떠났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거요.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은 저를 배신했지만 우연히 만난 검정이는 목숨을 바쳐 저를 구해줬어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검정이와 함께한 날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탐욕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지만 순수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요. 검정이가 그걸 증명해 줬거든요.
지금도 검정이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저는 떠났지만 할머니께 드린 사랑은 영원해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사랑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잊지 마세요. 검정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검정이야, 고마워. 할머니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내가 남긴 사랑을 평생 간직할게.